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3번째 신경 쓰지 않는 연습, 나토리 호겐이 지은 그 책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둔감해지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은 인생에는 승패가 없다. 우리의 일상은 어린아이들의 가위바위보 놀이와 비슷하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침 식사 메뉴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게 된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메뉴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다. 텔레비전의 채널 다툼도 가위바위보이다. 이 문제 역시 한 사람당 한 대의 텔레비전을 갖추는 것으로 미리 충돌을 피하는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각각의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위바위보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과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줄을 서 있을 때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자신의 상황만 우선하는 사람이다. 옆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를 막기 위해 차간 거리를 좁혀 방해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상황을 우선하는 사람이다. 가위바위보에 비유하면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생은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다. 서로 부딪히기 전에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승패 겨루기일 뿐이다.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억울하다. 그러나 먼저 길을 양보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면 양보한 사람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 칭찬에 대한 욕망은 적당해야 평온하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4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 이 4가지의 받고 싶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인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리도 아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주의를 끌고 싶다는 바람이다. 바로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다. 너는 없어도 돼 라는 말을 듣는다면 누구나 맥이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의가 향해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고 공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우울한 사람은 자신은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럴 때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얘기하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라는 교조적인 의미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잘것없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칭찬받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복잡하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고 싶다라는 욕망이다. 바꾸어 말하면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오는 사치스러운 욕구 같은 느낌이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던지고 아첨을 부리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그저 주의를 끌고 싶을 뿐이라면 유치함과 젊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독특하고 튀는 행동을 하면 되지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신경 좀 써줘, 인정해줘,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해줘 라고 요구하면 자신도 무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리한 일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은 적당해야 평온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 행복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제 즐거웠던 일이 오늘의 슬픔으로 바뀌고 아침에 기뻐했던 일을 저녁에 후회한다. 작년에 웃었던 일을 올해는 소매를 훔치며 눈물을 흘린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리저리 부딪히고 멍이 들면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자기 찾기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제3자의 의견에 의해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면 무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나이를 먹지 않는 법을 알기 위해서 사람은 매일 하루 분량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벌써 이 나이를 먹었다고 한탄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새로움을 깨닫는 감성만 있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 하는 설렘과 흥분을 맛볼 수 있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시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청각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그러니까 시각적 감각이나 청각적 감각이 아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려는 도전 정신이 형성된다. 나이를 먹었다고 영혼까지 늙으면 안 된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야말로 최고의 날.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 싱거운 날이야. 세상에는 오늘도 즐거운 일과 재미있는 일이 수없이 있었을 텐데 그런 즐거움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오늘 하루를 보내다니 정말 시시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감성이 둔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길을 걷고 있을 때 손이 닿는 거리의 나무를 만지거나 나뭇잎을 쓰다듬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일이나 공부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 신선한 기분이 든다. 저녁이나 밤의 산책은 낮과는 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걷는 것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즐거운 기회이다. 신간 서적뿐 아니라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흥취를 맛볼 수 있는 일이다. 흥미가 느껴지는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지친 몸으로 욕조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대상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가 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에서 양자택일을 한다. 선택이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물건을 선택할 때 흔히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에서 이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양자택일이 어려운 문제라면 한번 선택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선택하지 않은 쪽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련을 남기는 것은 선택한 쪽에 대한 신뢰이다. 또한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과거에 얽매이게 된다. 지금 선택한 것을 미래와 연결시키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무관심의 차이. 의욕 좀 내봐. 피곤해. 관심 좀 가져봐. 관심을 가지면 뭐가 나와? 책임을 좀 느껴봐. 왜 나만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이렇게 그물로 바람을 잡는 그런 식의 무관심, 무기력 이런 것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껍질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무관심해질 수 있다. 남 탓으로 돌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무책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주변은 멋진 일로 가득 차 있다. 산무,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 이것은 풍부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 식재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맛없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정말 안타깝다. 다행히 나의 경우에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늘 신선하고 즐거웠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심만 가질 수 있으면 마음이 활발해져 삶이 즐거워진다. 더위나 추위에 관심이 없는 것과 더위나 추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다르듯 무관심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다르다.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것은 무관심이고 차단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무관심한 사람은 되지 말자. 네, 그래서 오늘은 신경 쓰지 않는 연습 이 책을 끝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하자면 인생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탁월한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대방의 문제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고 좋고 싫은 기호를 줄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걱정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겠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행복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추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나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